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이건 제가 영상으로 만들려다가 그 군입대 하기 전에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뭐 촬영할 시간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뭐 입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완성을 시켜서 그러니까 영상 자료를 남기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만들어서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된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일단 요거는 글루건으로 막았었는데 일단 뜯어낸 상태고요. 그러니까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갔던 거죠. 근데는 이제 A 타입 분리형 충전기는 보안 문제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L하고 H, 그래서 로우하고 하이 해가지고 하이는 이제 퀵차지가 되고 로우 쪽에는 이제 WF1000 XM4, 제가 예전 영상에 올렸었죠. 요거 고속 충전기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항을 추가를 해서 로우로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빠지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요거 소개도 시켜드리고, 요거 이제 자대 가서 사용하면서 요 하이 쪽이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임시 방편으로 고쳐놨는데 또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아예 납땜을 해서 확실하게 고치려고 가져왔습니다. 원래 테이프를 이렇게 덕지덕지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이제 글루건으로 다 붙여놨던 건데 다 이제 임시 방편으로 수리하느라고 뜯느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테이프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군대에서 또 글루건도 이제 또 병사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일단은 요거 설명도 드리고 수리도 하고 이런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설명을 마저 일단 드리고 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뭐 글루건을 막아서 못쓰게, A 포트는 못쓰게 했었고요. 그리고 로우 쪽은 이제 USB 요 케이블이 네 가닥이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제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아예 잘라내고 납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건 그냥 전원 라인만 딱 따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쪽에 10ohm짜리 저항 하나가 걸려 있어서 0.5A 이상 흐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이는 그냥 여기 USB 라인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 마이너스 해가지고 다 납땜해서 그냥 일체형으로 막 바꾼 거에 불과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의문을 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하이를 쓰면 9V가 나가게 되는데 9V가 나가면 여기에도 9V가 나갈 텐데 그러면 얘 고장 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우를 먼저 5V로 사용을 하게 되면 하이 쪽 얘가 안에 보호회로가 5V로 사용 중인데 고속 충전 요청이 들어오네? 그러면 얘가 9V를 안 내버립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근데 얘도 가끔 오류가 있어서 9V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소니 WF1000 XM4도 전류 쪽에서는 좀 보호회로가 문제가 있지만 전압 쪽에서는 아주 철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서 오류가 생겨서 9V가 L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 쪽에서 9V가 인식되면 바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PD 충전기로 이제 C에서 C로 가는 충전기 있죠. 그 PD 충전기로 충전이 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이런 과전압 보호회로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하이를 먼저 폰에다 연결해서 고속 충전을 이용 중일 때는 로우 쪽에도 9V가 나오기 때문에 연결해도 반응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충전을. 근데 만약 가끔씩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PD 충전이 안 되는 제품들은 과전압에 대한 보호 회로가 없을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시도는 못 해봤는데, 이게 제가 돈 주고 산 걸 몇 번 못 써보고 고장내는 게 좀 무서워서 시도는 못 해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9V를 때려 박으면 얘 보호회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면서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거 전류는 잘 조절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속 충전기 연결해도 5V로 받아먹고, 그 발열도 많이 없는 거 봐선 고속 충전기를 연결하나 저속 충전기를 연결하나 전류는 잘 제어하는 것 같은데 전압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저거 방금 보여드린 제품 빼고는 이렇게 해서 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수명 문제없이 잘 WF1000 XM4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상 WF1000 XM4를 쓰시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 QCY T1이라던가 뭐 이렇게 저전류로 충전해야 되는 기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쓰시는 분들은 군대 필수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A 미만의 일체형 충전기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최소 1.2A잖아요. 그리고 군대는 또 충전 그 콘센트가 보통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침대여가지고 위아래로, 그러니까 콘센트가 두 개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PD 충전기 하나 쓰고 얘 하나 쓰고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쓰고 있는데, 만약에 뭐 콘센트가 제한이 되는 환경이라던가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어폰이랑 폰을 동시에 충전하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9V로 나오는 게 걱정이 진짜 되신다라고 하시면, 폰에서 고속 충전을 끄시면 그냥 5V 충전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제 수리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프 덕지덕지 발려 있는 걸 떼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번 수리 때는 다시 글루건으로 붙이진 않을 겁니다. 다시 이렇게 테이프로 마감을 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글루건으로 마감을 해 놓으니까 고장 났을 때 대처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테이프로만 마감해 놔도 쓰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테이프로만 마감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차피 다시, 그리고 제가 부대에 다시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A포트는 다시 막을 겁니다. 글루건으로 수리가 끝난 다음에. 영상에 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쪽을 롱로드로 빼야 되는데, 롱로드 좀 가져오겠습니다. 케이블을 단선되지 않을 정도로만 살살 당겨서 좀 빼줘야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군대에서 롱로드도 없어가지고 손톱깎이로 뺐었거든요. 그래서 손톱깎이로 빼다가 이게 상처난 자국인데, 다행히도 이쪽엔 패턴이 없어서 고장은 나지 않습니다. 롱노즈로 찝을 때도 이쪽 부분을 찝을 겁니다. 예, 이렇게 뽑았고, 보여드리면 여기 시봉 저항 해가지고 요 로우 쪽 케이블 플러스랑 연결이 되고요. 마이너스는 뭐 공통으로 연결이 되고,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 하이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플러스, 그러니까 하이 쪽 플러스가 원래 여기 납땜이 되어 있었는데 USB 라인 쪽에 여기 냉담이 나서 떨어져 버렸어요, 얘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캐패시터, 여기가 요거랑 연결돼 있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요 캐패시터 플러스 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대가지고 덮어 놨는데, 이게 언젠간 문제가 생기겠죠. 뭐 강한 충격을 주면 떨어져서 쇼트가 난다던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의심스러운 게, 이제 군대에서 이제 이 캐패시터 플러스랑 여기 플러스랑 진짜로 이어져 있는 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이쪽은 회로를, 보호회로를 거쳐서 나오는 전압일 가능성이 높고 이쪽은 아닐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이렇게 해서 충전이 잘 되긴 되는데,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멀티미터로 진짜로 그 캐패시터 플러스 쪽이랑 USB 라인 쪽 플러스랑 진짜로 제대로 이어져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멀티미터로 한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했을 때 예, 0.05으로 뜨면서 삐익 하고 울리죠. 완전히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제가 납땜을 해도 여기에 납땜을 해도 되고, 여기 캐패시터 플러스 쪽에 납땜을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 납땜을 했을 때 냉담이 났었고, 여기가 납땜하기가 좀 딱 봐도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게 인두 팁이 하면서 여기 플라스틱도 좀 녹이고 그러거든요. 좀 녹아 있는데, 그러면서 납땜이 제대로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여기 캐패시터 쪽에다가 납땜을 하는 게 난이도적으로도 좀 더 쉽고, 나중에 냉담 날 가능성도 적고, 냉담이 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붙어 있을 테니까 오래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캐패시터 플러스 쪽에다가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두기를 전원을 연결을 할 거고요. 이 연결하기 전에 저는 인두 받침대가 없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만한 제 걸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쟁반을 인두기 받침대 대용으로 쓸 거고, 인두기는 지금 코드에 연결해 놨고요. 스위치는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납땜을 할 거기 때문에 환기를 하기 위해서 창문도 열어 놨고요. 뚜껑을 열고 스위치를 넣으면 이렇게 램프가 들어오죠. 제가 이 개조를 한 겁니다.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인두기 팁이 달궈지기 전에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납땜을 군대에서 해보겠다고 라이터로 이걸 한번 찢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복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이것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쪽이랑 이렇게 쇼트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절연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좀 마감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절반 사이즈로 잘라서 조금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마감을 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는데 선을 하나 더 떼서 이렇게 납땜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난이도가 높죠. 근데 선이 짧으니까 이쪽을 인두기를 지지면 이쪽도 같이 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연 마감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는 또 이걸 마감을 해놓으니까 여기에 납땜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절연 처리한 건 다시 떼고 이렇게 떼냈고요. 이건 재활용할 거기 때문에 잘 놔둡시다. 그대로 납땜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좀 약간 타이트하기 때문에 플러스 이 케이블이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납땜하기 난이도 높고 케이블이나 뭐 요만한 쇠붙이를 통해 가지고 납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저항 다리가 좀 긴 것 같은데 이거 좀 잘라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마 손으로 잡고 납땜을 하면 굉장히 손이 뜨거울 겁니다. 잡아줄 게 필요한데 이것도 가져오기 귀찮으니까 그냥 롱로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쪽에 납땜하고 이쪽 USB 라인 쪽에 납땜을 해서 여기 밑에서부터 이제 절연 테이프를 넣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연 처리를. 자, 일단은 케이블 쪽에 납을 좀 먹여주겠습니다. 새 납을. 냉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 납을 좀 먹였고요. 이런 식으로 먹여주고 여기 플러스 극 쪽에도 조금 먹이겠습니다. 세납을 좀 먹였고요. 성공했고요. 이 상태에서 케이블 쪽에다 이렇게 가로로 납땜을 할 거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노즐 다시 벌리고 납땜이 잘 된 것 같죠?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여기 정 끝머리에다가 이렇게 납땜을 하고 여기 밑에 있는 거랑 쇼트가 안 나게 절연 테이프로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납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SMD 할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군대에 있다가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긴장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요 끝단에도 납을 좀 먹여 놓겠습니다. 근데 납을 먹이다가 이쪽이 또 납이 녹아서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인팁에 납을 좀 이렇게 묻어 있는 상태에서 각 대보겠습니다. 납땜 됐고요. 됐는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납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하면 납이 좀 적게 먹었죠. 냉납이 다시 안 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진짜 확실하게 된 것 같은데 납땜은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쇼트가 나는 상황이니까 요거 밑에다가 아까 떼놨던 절연 테이프를 밑에다 붙여줄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쇼트가 안 나게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아까 여기 피복이 좀 손상됐기 때문에 여기도 다시 한번 감아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절연 처리를 좀 했고요. 굳이 여기에는 절연 처리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상태로 덮어서 하이로 충전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납땜한 것 때문에 이게 안 끼워질 수 있거든요. 다행히도 간섭을 안 납니다. 요거 부수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지금 여기 이 케이블이 뭐냐라고 하시면 이게 시범 저항을 달게 됐을 때 전원이 불안정해지는 증상이 보여서 좀 캐패시터를 하나 붙였습니다. 근데 캐패시터 붙일 자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로 쭉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글루건으로 붙여놨었는데 다 떨어졌네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붙이겠습니다. 자, 일단 마감을 하지 않고 이 상태로 전원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잘 하이가 인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콘센트 연결을 했고요.
마땅히 테스트해볼 폰이 없기 때문에 지금 S10e는 엉어리를 들이는 상황이라서 뭐 데이터선 좀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제가 제 S23 울트라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아마 잘 될 거고요. 문제가 있으면 뭐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또 요 하이 쪽, 여기 안 적힌 거 하이 쪽이 잘 되는지. 지금 고친 거는 이제 플러스만 이제 고친 거기 때문에 데이터선 상관없이 충전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되죠. 아, 잘 됩니다. 잘 고쳤습니다. 제가 잘 고쳤고, 혹시나 뭐 그 고치다가 이 로우 쪽이 단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로우 쪽도 잘 됩니다. 예, 이번 수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도 뭐 군 입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좀 손재주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저처럼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폰하고 휴대폰을 동시에 충전하는, 동시에 충전할 때는 5V로만 충전이 되기 때문에 퀵 차지가 안 된다는 좀 단점은 있겠죠. 그래도 콘센트 하나로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한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